웨딩 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신부님들께서 웨딩 메이크업에 대한 걱정들을 은근은근 품고 웨딩 플래너와의 상담을 하시게 돼요. 그 이유 중 하나, 대학교 졸업사진 찍을 때 받았던 메이크업에 대한 공포감에서 오는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진짜 신기한 게 졸업사진 찍을 때 받은 메이크업 10명에 9명은 저 실패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들어왔고 너무도 다행히 신부님들께서 웨딩 메이크업은 다르네요. 괜히 걱정했어요 라고 만족하시는 행복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사실 웨딩 메이크업이 다르다기보다는요, 신부님들마다 피부톤도 다르고 피부 결도 다르고 눈매, 색조가 들어가야 할 방식 등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려주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은 메이크업으로 감출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샵, 메이크업 선생님을 추천받아 진행하기에 웨딩 메이크업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웨딩 플래너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내 앞에 있는 신부님, 신랑님께 맞는 샵을 추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달랐고요. 원하시는 니즈들도 다 달랐기에 먼저 원하시는 로망하시는 느낌들을 잘 듣고 그 니즈들을 담으면서도 신부님, 신랑님의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줄여줄 수 있는 스타일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늘 고민해요. 아마도 모든 플래너들이 비슷할 거예요. 플래너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스드메 중에 신부님이 선택하시기 가장 어려운 분야라 생각해요. 웨딩 플래너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메이크업샵 화보는 이 화보가 자신의 업체의 얼굴이 되기에 눈, 코, 입 반듯반듯 예쁜 사람을 비용을 주고 섭외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붙어 작업한 후 낸 화보이고요. SNS를 보고 사진 속 신부님이 예쁘다고 나도 이곳에서 할래요 라고 하게 되면 사진 속 신부님과 상담받는 신부님이 장단점이 딱 똑같다고 하면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다르기에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SNS에 원본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정본이 자기 자신인 세상이 SNS 세상이죠. 친구가 한 샵 하고 싶어요. 친구가 너무 예뻤어요. 대부분 여쭤보면 친구랑 신부님이랑 완전 다르게 생기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웨딩 메이크업은 사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웨딩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샵을 추천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기에 이 방송에서도 사진을 안 올리려고 해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웨딩 메이크업 화보는요, A부터 Z까지의 스타일이 있고 메이크업 샵 고유의 느낌은 가지되 샵에는 한 선생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니즈를 잘 하는 선생님을 배정받으면 된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촬영과 결혼식으로 매일매일 다양한 메이크업실에 동행을 나가는 웨딩 플래너 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신부님들 상담 오시기 전 프로필 사진이 있으신 경우 플래너들이 그 사진을 보고 미리 상담을 준비하거든요. 특히 메이크업, 이분은 어디를 가시는 게 예쁘시겠다라는 상담 윤곽을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요. 가끔은 점쟁이 같을 때도 있어요. 이분은 어디, 이분은 여기 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에 웨딩 메이크업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 신부님께서 하객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으신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를 꼭 고민해 보세요. 어떤 분은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 어떤 분은 세련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과한 느낌은 부담스러우시다며 깨끗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평소에는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시기에 적당한 메이크업은 성에 안 차시다며 웨딩 메이크업도 진하게 받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딱 봤을 때 세상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신데 늘 이런 이야기 들어왔는데 결혼식 때까지 같은 이미지이고 싶지 않다며 결혼식 때 완전 다른 이미지로 변신하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신랑님께서 연하이셔서 무조건 어려 보이는 게 목표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신부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보이고 싶고 어떻게 꾸미고 싶으신지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웨딩 플래너님들이야 사람을 보고 어디를 어떻게 메이크업을 들어가고 어디를 살려주고까지는 알지만 신부님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이분은 이런 이미지를 하객들에게 보이고 싶으시구나 는 모르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미지와 신부님들께서 꿈꾸고 로망하시는 자기 자신이 다른 경우들도 많기에요. 신부님들 어느 샵 할지 어디 할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이미지가 되고 싶은지, 나의 로망이 무엇인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웨딩 전문가인 웨딩 플래너님들께서 신부님께 가장 잘 맞는 샵들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저도 웨딩 플래너이지만 화보만 보고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곳 다양한 메이크업실들을 직접 방문해서 스타일들을 매일 보기에 웨딩 플래너들에게는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시작 전부터 걱정부터 하지 마셔요.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다면 너무도 예쁘게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웨딩 메이크업샵 궁금해하시고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 준비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웨딩 메이크업 Q&A 촬영 메이크업과 본식 메이크업이 다른가요? 네, 달라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촬영 메이크업은요, 조명과 채광까지 계산해서 메이크업이 날아가 사진에 표현되는 정도를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기에 본식 메이크업보다 좀 더 진해져요. 촬영 때 메이크업은 물광 피부 좋아하신다고 물광으로 해놓으면요, 조명에 반사돼서 번들번들 얼굴 개기름처럼 번들번들 있죠? 그런 개기름처럼 사진에 표현되기에 본식 메이크업보다는 촬영 때 좀 더 매트하게 오랜 시간 촬영해야 하고 촬영하다 보면 많이 움직여 땀도 날 수 있고 하다 보니 좀 더 유지력 있게 메이크업이 들어가요. 아이 메이크업에 펄 좋아하신다고 하면 촬영 때 펄을 해놓으면요, 조명에 반사되어 펄이 검정색으로 나와서 점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기에 본식 때는 펄 좋아하시는 분들 펄 많이 하셔도 되지만 촬영할 때는 펄보다는 음영감 위주로 눈을 표현해야 사진에 또렷하게 예쁘게 나오실 거예요. 본식 메이크업은 눈으로 볼 때 화사하고 예쁘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촬영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지실 거고요. 신랑은 어떻게 해요? 신랑님들이 따로 준비를 해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부님 선택하신 샵에서 신랑님 메이크업과 헤어를 해주신답니다. 신랑 커트도 해주나요? 아니요. 염색, 커트 등은 어디든 다 별도 사항이랍니다. 신랑님은 신랑님 지금 헤어 상태 그대로 스타일링만 해드린답니다. 그러기에 일주일 전쯤 헤어를 하고 싶은 스타일로 다니시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고 오시면 좋아요. 메이크업 받으시는 샵에서 헤어커트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대신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만 커트가 가능하고 예식하시는 주말에는 당일 커트가 안 돼요. 그렇기에 커트를 어떻게 하실지 미리 고민해 보세요. 메이크업 받으시는 곳에서 커트를 하실 경우 동네 미용실의 2~3배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담당해주는 선생님이 스타일에 맞춰서 커트를 해주시기에 미리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돼서 마음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촬영 몇 시간 전에 메이크업실에 가면 돼요. 샵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보통 촬영 시간 전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전 스타트를 해요. 예로 1시 촬영이시다.
하면 9시 30분, 3시간 반 전에 메이크업샵에 도착하시면 3시간 정도 헤어 메이크업 받고 30분 정도를 스튜디오로 이동하셔야 하니 12시 30분에 출발해요. 이동 시간을 1시간 잡는 웨딩 스튜디오도 있으니 이건 담당 플래너님과 메이크업실에서 시간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결혼식 날은 몇 시간 전에 메이크업실 가면 돼요. 웨딩홀 지역에 따라 스타트 시간이 달라져요. 가까운 지역들은 보통 1시간 이동시간 잡고요. 막히거나 좀 걸리는 지역들은 1시간 30분 정도를 잡고요. 지방의 경우 신부님, 신랑님들께서 막히실 것까지 생각하셔서 몇 시간 정도 이동시간을 잡아드릴지 미리 여쭤봐요. 요거 예로 들려드릴게요. 아마 귀로 들으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서 요거 파일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글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메이크업실에서 웨딩홀까지 이동시간을 1시간을 잡으신다 하시면요. 우리가 12시 예식이면 11시까지는 늦어도 웨딩홀에 도착해야 돼요. 그렇기에 신부님이 아까 1시간 이동시간 잡는다고 하시면 7시, 12시 예식이면 7시 메이크업샵 도착, 그리고 3시간 메이크업을 받으면 10시에 메이크업샵을 아웃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1시간 이동시간 잡으면 11시에 웨딩홀 도착, 그리고 11시부터는 1시간 정도 준비하면서 신부 대기실 촬영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시에 결혼식. 자, 조금 먼 거리다 하시는 경우 2번, 메이크업실에서 웨딩홀까지 우리가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잡으신다고 하시면 이때는 아까 1시간 잡을 땐 7시 스타트였지만 30분 더 땡겨서 6시 30분 메이크업샵에 도착하셔서 9시 30분에 메이크업샵에서 아웃하셔서 1시간 반 이동시간 하시면 11시 웨딩홀 도착. 그러면 11시부터 신부 대기실 촬영 들어가시고 12시 결혼식. 이 경우들은 딱 이동시간 선언판이 없는 경우들이에요. 선언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족사진 찍는 거 먼저 찍는 데들이 있어요. 자, 3번이 선 원판 촬영이 있는 경우, 웨딩홀에 따라서 원판 사진이라고 가족사진을 먼저 찍는 웨딩홀들이 있어요. 웨딩홀에 미리 문의를 드려보시고요. 담당 플래너님께 알려주셔야 해요. 호텔 예식의 경우는 대부분 선원판을 촬영을 한답니다. 이 경우는 1시간 이동시간을 잡는다 해도요. 30분 일찍 도착하셔야 하기 때문에 1시간 30분을 이동시간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12시 예식인데 1시간 이동시간 잡는다 해도 30분 더 땡겨서 도착하셔야 되니까 6시 30분에 메이크업샵 도착하셔서 9시 30분까지 메이크업샵 아웃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1시간 정도 이동한다면 10시 30분에 호텔에 도착하셔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선언판 가족사진을 촬영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11시부터는 또 신부 대기실 촬영을 하시고 12시 결혼식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신랑은 좀 늦게 가도 돼요? 네, 그럼요. 하지만 너무 늦게 오시면 충분히 잘 준비하실 시간이 안 되시기에 신부님 먼저 오시고 나중에 신랑님이 따로 늦게 오시는 경우 담당 플래너님 또는 메이크업실에 연락하셔서 늦어도 몇 시까지는 가야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해요. 오신다는 시간에 맞춰 모든 스텝, 선생님들의 스케줄 타임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답니다. 헬퍼 이모님 언제 오세요? 신부님 고르신 드레스와 액세서리 등 다 챙겨서 메이크업실에 신부님 9시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쯤 신부님 메이크업 받으시는 메이크업샵으로 오신답니다. 메이크업 선생님, 헤어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선생님들에게는 스텝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게 그 스텝들을 가르치고요. 그렇기에 메이크업이든 헤어든 기본 베이스는 스텝들이 잡는답니다. 그렇기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늦은 거 아니냐? 왜 선생님이 안 해주고 스텝이 하느냐? 모든 샵이 똑같이 스텝들이 준비를 도와주고 하이라이트들은 선생님들이 예쁘게 해주시는 거랍니다.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신다 하시면 하루에 2팀 정도, 많아야 3팀 진행하시니 메이크업, 헤어비만 스드메 비용 전체 비용 정도가 예산에 들어가겠죠? 실장님, 부원장님, 원장님 직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개인적으로 직급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장님, 부원장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작업들을 하시니 트렌드를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때가 많거든요. 물론 직급에 따라 이 일을 어느 정도 오래 했는지의 척도가 되는 건 맞아요. 진짜 엄청 너무너무 잘하시는 유명한 원장님들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기에 직급에 너무 몰두하시기보다는
나의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줄여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메이크업, 헤어 상담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시간이 되신다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내가 메이크업 받을 샵도 미리 가보고 또 준비하는 이야기도 듣고 마음의 안심이 되실 거예요. 허나 신부님, 신랑님들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메이크업 샵이 주말에는 전쟁이기에 주말에는 상담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일 촬영이신 경우 평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에 상담을 하며 메이크업, 헤어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나 주말이신 경우 담당 플래너님이 계신 경우 플래너님과 스타일에 대해 상의를 해서 플래너님이 샵과 미리 예약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워킹 진행이신 경우 메이크업실에 연락을 하셔서 미리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방법도 있으세요. 촬영까지 진행했는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다른 샵으로 옮겨가신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웨딩 메이크업, 웨딩 헤어 선생님들은 다른 웨딩 쪽보다는 이동이 좀 더 많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네 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촬영 때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경우 메이크업 선생님을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헤어는 본식 때 어느 정도 하는 머리들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본식 드레스를 고르신 후 샵에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돼요. 촬영 때 메이크업이 그냥 그랬다 하시는 경우는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본식 스타일을 플래너님이 계시는 경우 말씀 주시면 샵에 말씀드려서 그 스타일을 잘하는 선생님을 배정해 주실 거예요. 혹시 워킹으로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 메이크업실에 전화해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말씀하시고 그 스타일을 잘하는 선생님으로 배정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 후 메이크업 상담 예약을 한 번 더 잡으신 후에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마음의 안심이 되실 거예요. 요즘은 웨딩 메이크업이요 상향 평준화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혼주같이 하는 샵이구나 했던 샵들도 있었는데 SNS의 발달 덕분에 트렌드라는 게 널리 확산이 되면서 선생님들께서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신부님들께는 너무 좋은 이야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웨딩 메이크업은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 편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모르는 게 당연한 분야이고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예뻐지는 시간인 거잖아요. 하지만 꼭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은 신부님 자신이 신부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이미지로 어떻게 보이고 싶고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다면 꿈꾸던 로망하던 자기 자신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늘 그래왔고 그렇기에 늘 신부님들께서 만족하셨었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다음 웨딩 수업은요. 웨딩 헤어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다음 수업에서 봬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해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